범죄 현장, 압수수색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택배 노동자 체험을 위해서 뭐 들어가 보는 거 그것도 안 되나요? 가서 뭐 체험해 보는 건 되는데 몰래 촬영하는 건 안 되나요? 신분을 감춘다고 했을 때 불법 거래를 우리가 없는 범죄를 일으키게 되니까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 가서 지켜보는 거는 괜찮은가요? 리포트가 나가고 나서도 그날 밤과 아침에는 혹시 전화가 울릴까봐 막 걱정이 되죠. 혹시 이 사람들이 막 리포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뭐 항의 전화가 올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딜레마가 들었을 때 나는 뭐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식의 합리화를 해야 되는가? 뭐 사실보도의 원칙, 당사자주의, 자사이기주의 등 별의별 이제 가치 기준들이 다 있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뭘 고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충성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촬영을 한 이유가 오로지 기자가 조직 안에서 그냥 면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것에 어떤 결정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이어서 보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반행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여기 다리 걸고 찍는 거라든지 등등 몰래 찍은 그림들이 진짜 그 보도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안 되는구나 하는 순간 다른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이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또 권력 감시라고 하는 이 기능도 해야 되고, 속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가치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어떤 윤리적인 요구와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속이면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기자라고 이렇게 여행사 뭐 이렇게 깃발처럼 기자 들고 다니면서 그냥 취재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또 이때 정당화될 수 있을까? 또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때 왜 이 판단을 했었지? 그러면 다음에 유사한 사건을 접할 때 좀 자동적으로 우리는 요 사안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를. 경찰 얘기도 다 듣고 피해자 얘기도 다 듣고 기사를 써서 내보냈는데, 피해자가 회사로 이렇게 항의를 직접 한 거야. 그 기사를 쓴 모든 회사로 항의를 해서 이 기사를 내려달라 그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의아해서 다시 물어보니 동네가 좁고 작고 어두운데 그 사람이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또 오면 어떡하냐. 사실 이거 김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라기보다 이제 유튜브에서 먼저 보도를 한 건데 언론사가 받아쓰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사실인데 그 피해자의 직업이나 직장 그리고 피해 장소가 거기라는 것은 아는 사실인데 2차 가해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걸 과연 써주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아직도 저 스스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해답을 내렸지만 다른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넣어봤는데, 피해자 발언 보도 그게 사건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고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게 많은 기사에서 제목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정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도함으로써 뻔뻔하다, 인면수심이다라는 걸 부각시킬 수 있는 반면에 댓글에서는 이 사람이 죽을 짓을 했네, 진상을 부렸으니까 죽었지라는 것과 과연 그런 파장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발언한 건 보도할 수 있지만 제목에 부각을 한다라든지 피해자가 자기 사건을 그냥 프레이밍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게 타당한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개인의 행실을 초점을 맞추거나, 물론 이제 말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기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법정으로 갔을 때는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과거 사생활은 보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라는 걸 이 토의를 통해서 저는 그 지점도 한번 짚었으면서 이걸 넣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답이 또 없는 문제인데, 취재원들 밤에 연락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자기도 심경의 변화가 계속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 좀 전화를 받죠. 무슨 일이 날까봐. 그럴 때 기자가 좀 자기 디펜스를 할 논리가 저는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윤리의 문제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윤리적 감각인 것 같긴 해요. 김영란법 이내에 기프티콘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현금 금전이라 생각해가지고 안 봤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도 김영란법 이후에 들때 기자 생활 시작해가지고 되게 기준 높은데 또 모르겠어요. 좀 온도차 있는 것 같아요.
취재원과 이성 관계 유지할 수 있나, 친구하고의 성추행 피해 보도를 내가 해도 되냐, 친구를 취재원으로 등장시켜도 되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취재원을 설득해서 내부 고발자로 취재해도 되냐, 또 하나는 내 이슈를 내가 취재해서 보도해도 되냐, 광고 출연한 제품 기사를 쓸 수 있느냐, 후원단체를 취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취재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라.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기자가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작은 선물을 거절하면은 취재원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받아야 되냐. 내가 정말로 저 취재원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이걸 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 요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받으려고 하는 건가? 내가 이걸 받아도 취재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주식 담당 기자를 2003년? 4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선배가 주식 담당을 하면서 주식 계좌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주식 담당 증권 기자를 하냐. 투자를 해야 된다. 가장 안 움직인다고 하는 무거운 주식 2개를 샀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1년 만에 나왔는데 그때 저의 생각은 이걸 한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되는 건 아니구나. 만약에 내가 이제 지나 기사를 쓰게 된다면 정말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 편의 제공에서는 가수수 딱지를 뗀 신입 기자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당연한 것처럼 이 형사과장, 수사과장이 점심을 사준다 몇 번 거절하려고 했는데 선배들도 다 거친 일인데 이러면서 근데 얻어먹기만 하는 게 괜찮을지 고민이 된다. 공짜 입장권과 무료 음료 쿠폰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공짜 티켓을 받아도 될까? 무료 음료 쿠폰을 사용하는 건 괜찮을까? 신제품 샘플 사용, 체험해보고 기사를 쓰는 게 맞을까? 요게 이촌년병이 좀 고민할 수 있는 일상적 편의 지점에서 가질 수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난처할 때가 좀 친한 출입처라던가 수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가이드가 전혀 없고 대부분 기자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다른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부장한테 넘겨버리는 데스크한테 이렇게 넘겨버리면은 그거는 내 손에서 털어져 나갔으니까 괜찮은 건가? 이 철통보안을 이유로 이 수사를 망친다라는 이유로 경찰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과연 기자들은 최종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보도가 난 경우와 안 난 경우의 경찰의 대응은 판이하기 때문에 사실 나면 그 일종의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치안은 더 강화되게 돼 있어요. 범죄 보도를 함으로써 경찰의 치안이 강화돼서 그 잠재적 피의자의 행동이 제약되는 경우가 그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또 어떻게 실을 거냐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게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검증 과정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으니까 팩트지라고 해서 보도하는 게 지금 거기서는 우리 윤리적인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데스크한테다가 내 지금 이 이야기 검증해야 되거든요 라고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그런 기자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커피 한 잔은 괜찮은데 이걸 이제 우리 출입처는 이제 매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자는 이게 약간 무감각해져 있는 대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짚어주는 것도 그 역할 아니. 내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명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일관적으로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까지 우리 기자들이 가게 되면 수준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뭐가 가장 문제냐면은 보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한다면 어느 선에서 해야 되냐 아예 인식의 토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편집국 안에서도 주니어 기자들은 개별적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주니어 기자들이 논리를 단단하게 무장하는 실용적인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어요.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들이니까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생각 없이 데스크 지시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나간 사건이라도 우리가 돌이켜봐야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최소한 고민을 하고 나중에 너네 왜 그랬니? 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거를 따져보고 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강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3년 차에서 특히 심할 것 같아요. 약간의 센스도 생기긴 한데 아마 1, 3년 차 때는 진짜 그런 게 막 너무 막 크게 느껴지고 제 동료들도 많이들 그랬던 거 약간 요령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가 자신에게 윤리적 자문을 해보게는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기자 혼자 생각하는 거 좀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논의 같이 해보면 좀 폭이 좀 넓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피해자가 반대하는 걸 어떻게 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보도를 왜 하니 도대체? 언론이 하는 기능이 뭐니?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래도 그 조직 차원에서 이걸 고민하고 앞으로 이 보도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가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런 식의 경험을 쌓아가는 게 그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